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단금TV의 비단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남과 북의 서로 다른 감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입국해서 첫 코스인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 가는 곳마다 CCTV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원에서 CCTV를 보는 순간 놀랬기도 했거니와 정말 저희들이 걸음걸음을 감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 교육받은 대로 안기부, 그러니까 국정원이겠죠? 국정원에서 걸음걸음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쫙 돋고, 그리고 정말 간첩을 잡아내기 위해서 또는 그 어떤 불순분자, 북한에서 어떤 임무를 받고 들어온 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놓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CCTV를 보게 되면 그 어떤 빨간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침실에 들어갔을 때 침실 그 천정에 빨간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만의 그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거든요. 저 빨간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우리를 감시하는 거다. 그러면서 말도 소곤소곤 했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천정에서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는 CCTV가 아닌 그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감지하기 위한 감지 센서더라고요. 처음에 한국 사회를 잘 모르고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는 정말 참으로 희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CCTV에 감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감시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원에 갔는데, 하나원 침실에도 역시 천정에서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감시를 당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엄청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고, 말도 조심하고 모든 것을 다 조심스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원 적응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정부에서 집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 집에 가서 짐을 푼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짐을 푸는 순간 또 천정에서 빨간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한국에 나와서 처음으로 새 집을 받고 갔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온 밤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나를 감시하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집에도 CCTV를 설치해 놨구나. 이건 내가 평양에서 장교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감시하느라고 미리 전에 국정원에서 나와서 내가 받은 집 안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CCTV를 보면서 내가 이 사회에 나와서까지 감시를 당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걱정 반, 정말 무서움 반, 항상 그런 속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담당 형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어렵고 힘든 일은 없는지, 정착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형사님한테, 아니 형사님, 저는 왜 집에 CCTV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계속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불안해서 왜 제가 국정원에서 3개월 동안 조사를 다 받고 그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를 저렇게 감시를 해야 됩니까? 참 이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감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러면서 제가 막 항의를 들이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담당 형사님이 그럼 한번 집에 가보자 해서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어디에 CCTV가 달려있나, 그래서 제가 저기서 지금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계속 이제 저를 감시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CCTV가 있는 것 같다, 이제 너무하지 않냐고. 저는 지금 다 검증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저런 감시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참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했더니
형사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것은 CCTV가 아닌 그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막 연기가 나거나 뭐 하여간 그 화재 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 센서가 감지가 돼서 동작이 되면서 물을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에 대한 추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나면 참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정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참 어려웠던 정말 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감시 구조, CCTV에 대한 구조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적응하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초창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감시 구조, CCTV에 대한 감시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단금의 한국 정착기에 CCTV에 대한 나를 감시한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느낌으로 살면서 오늘날까지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남과 북의 감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감시 구조라고 할 때는 북한에서는 경찰들이나 보위부나 이런 데서 뭐 CCTV가 북한에는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감시 구조망입니다.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아주 세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시 구조이죠. 대한민국에서처럼 CCTV로 가는 곳마다 걸음걸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자동으로 찍혀서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감시 구조는 사람과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어떤 뭐 언어의 자유권, 모든 행동과 발언권의 자유권마저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감시 구조는 뭐 담당 보위지도원이나 담당 보안원이나 또 주민들 사이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인민반장이나 또는 주민들 속에 또 박혀있는 보위부 스파이나 보위부 일을 하는 그 어떤 북한 정부를 위해서 북한 정권에 불응하는 불순분자들을 잡아내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된 감시망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감시망 자체가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간부들이나 법관들이나 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관들이 감시하는 그 감시 구조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감시망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 그런 그 어떤 행동들에 대한 그 감시망 구조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또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본인들의 생명수단인 거예요. 거기서 잘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또 뒷주머니에 돈을 찔러주고 뭐가 잘못됐다 혹시는 뭐 누구를 잘못했다고 이제 붙잡아 가는 경우에는 붙잡힌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구가 또 뇌물을 찔러주거나 이러면 돈과 뇌물이면 그 어떤 중범죄를 범했다고 해도 시범 케이스만 아니면 살아날 수 있는 돈과 뇌물이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감시 구조라고 하게 되면 법관들이나 직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계 수단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감시 구조라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남과 북의 감시 구조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가 감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감시 구조라고 하게 되면 남한의 감시 구조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을 우선 첫째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국민들의 인권을 뭐 첫째로 놓고 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이익을 우선 첫 자리에 놓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인권을 우선시해서 만들어진 감시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 어떤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라는 글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라는 글자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가는 곳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인권을 첫 자리에 놓고 보장해주는 사회구나 라는 우리 민주국가의 우월성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CCTV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핸드폰 추적도 가능하고, 이것도 솔직히 북한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은 지금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경 연선 1km, 2km 안에 들어오는 짐승이나 또는 그보다 더 존중해줘야 될 사람이 운명까지도 그 구역 안에 들어서는 사람이나 짐승에 대해서는 이유와 구실을 불문하고 무조건 총으로 사살하라는 이런 보고문까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 문제가 남한과 북한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북한에서는 일단은 총으로 사람이 생명을 사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은 코로나가 걸렸으면 우리나라처럼 동선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 방역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니까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북한사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의 감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로 인한 감시 구조에 대해서도 남과 북이 너무나도 다른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저의 운명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자유로운 삶으로 이렇게 남과 북의 감시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북한에 있는 저희 동생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감시망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가는 곳마다 인권이 보장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감시망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참으로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남과 북의 감시망 체제가 너무나도 천지 차이로 다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금의 오늘날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스토리를 들으면서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비단금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